제가 쓰고 있는 모델은 2014년에 구입한 킨들 페이퍼 화이트, 킨들 폐화 2세대입니다. 킨들이라는 이름은 그 미국의 유명한 브랜드 회사에서 지은 이름이라는데요. 캔들, 촛불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 북유럽 고어로 캔들을 또 킨딜 뭐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서 이제 촛불을 켜듯이 인간의 지성에 불을 밝힌다는 메타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킨들을 보시면 무게가 무려 536g이었고 3G였고 터치스크린 안 됐고 가격은 235달러였습니다. 2007년에 출시됐고요. 그 당시만 해도 아이폰처럼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물건이었어요. 2007년 7월에 출시됐는데 5시간 반 만에 다 팔려서 이후 5달 동안 재고가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이후 조금씩 진화해 오면서 이제 지금의 이제 페이퍼 화이트 4세대와 오아시스까지 만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2013년 모델인 이것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된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새 모델을 사기보다 기존에 갖고 있던 모델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전자책을 구매하실 때 뭐 대표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아마 전자잉크인 것 같아요. 전자잉크의 선명도. 보통 PPI라는 단위를 씁니다. Pixels per inch인데요. 1인치당 픽셀이 몇 개로 이루어졌는지 나타내는 해상도의 밀도 단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높을수록 전자잉크의 화소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쓰는 킨들이 212 ppI인데요. 이거랑 같이 쓰던 크레마 그랑데가 265 ppI였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었고 오히려 저는 킨들이 좀 더 선명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게 아마 그 컨트라스트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글자와 이 옆에 흰 공간의 이 대비가 좀 더 클수록 상대적으로 이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겠죠? 최근에는 이제 크레마 크레타와 리디페이퍼 프로가 300 ppI라고 알고 있어요. 텍스트 상으로 봤을 때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솔직히 말해서 막 엄청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고 만화책을 볼 때는 조금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게 크기와 무게일 텐데요. 제가 쓰는 이 폐화 2세대는 크기가 6인치고 무게는 206g입니다. 이제 리디북스 페이퍼가 똑같이 6인치인데 이제 173g인 걸 보면은 비교적 조금은 무거운 편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은 조금 작은 게 좋은 것 같아요. 타블렛 PC의 경우에는 좀 크면 영상도 보고 문서 작업도 하기 좋은데 제가 이제 손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 제가 한 손으로 들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의 크기가 6인치 정도인 것 같아요. 크레마 그랑데가 6.8인치였는데 저한테는 아주 조금 크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보통 책보다 조금 작게 나온 책인데 종이책의 문고판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가볍게 한 손으로 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페이퍼 화이트가 처음 나왔을 때 가장 센세이셔널했던 게 지금은 뭐 당연하지만 이 프론트 라이트 기능이었죠. 이것도 문제 없고요. 밤에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 색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따뜻한 불빛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굳이 그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뭐 그게 좀 유용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것도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G가 굿리즈라는 웹사이트와 연동이 돼요. 이 굿리즈는 2013년 아마존이 인수한 온라인 도서 추천 사이트입니다. 국내에 비슷한 어플로는 알라딘 북풀이 있죠. 북풀. 저도 가끔 북풀을 쓰는데 근데 북풀이랑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굿리즈는 사용자 수가 무려 2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페이스북 아이디로 보통 로그인을 하면 이걸 누르면 이제 제 친구들이 무슨 책을 읽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85명이 하이라이트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굿리즈를 통해서 아마 이렇게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85명의 사람이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다른 폰트나 여백 조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리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보캐블러리 빌더입니다. 제가 모르는 단어를 찾으면 여기 안에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지금 제가
그 사전 설정에 좀 문제가 생겨서 없긴 한데 이제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를 하이라이트 해놓으면 여기 저장이 되고요. 보통 책 구매는 아마존 홈페이지로 이렇게 연동이 돼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킨들 스토어에서 추천하고 있는 책, 그리고 뭐 새로 발간된 신간 킨들 언리미티드가 있는데 이걸 한 달에 한 10불 정도만 내면 무제한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즘 한국에서도 밀리의 서재나 리디북스 셀렉트, 뭐 예스24 북클럽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죠. 영문책을 많이 읽으신다고 하면 아마 킨들을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8년 쓰면서 처음 알았던 기능인데요. 이 왼쪽 모서리와 오른쪽 모서리를 이렇게 누르면 스크린샷이 됩니다. 네. 이거는 이 스크린샷을 확인을 하려면 근데 컴퓨터에 연결을 해야 되긴 해요. 그래도 네, 8년 쓰면서 처음 안 기능입니다. 그리고 영영사전 기능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설명드렸는데 그때 이 번역 기능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누르면 네, 번역 하면 네,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근데 번역이 시원치 않아요. 그래도 이런 기능이 있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엑스레이 기능이 굉장히 유용한데요. 이 피플 카테고리는 소설을 읽을 때 좀 유용할 것 같아요. 이 소설에 예를 들면 앤서니 패치가 몇 번 언급이 됐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인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다가 등장인물이 너무 많이 나오면 이 사람이 어디 나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었지? 뭐 이 챕터쯤에서 어떤 사건과 행동이 있었는데 이런 게 좀 기억이 안 날 때쯤에 이 엑스레이 기능을 이용해서 좀 돌아가서 이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고 용어 설명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네,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니치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제 한글 책을 어떻게 넣냐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게 사실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 구글 플레이북스에서는 EPUB을 다운받아서 이제 DRM이라고 하는 디지털 저작권 그거를 이제 해제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해제할 경우에 이제 불법 복제나 유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알려드리면 그거를 대놓고 종용하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영상에서 그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 되게 번거로울 수 있어요. 이거를 다운을 받아서 변환을 해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킨들에 넣고 이런 게 좀 번거로울 수 있어서 한국 책을 많이 읽으신다면 저는 그냥 국내 이북 리더기를 사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사실 영어 공부하신다고 많이 킨들 사시는데 영어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아요. 차라리 저는 영어 교재 한 권 그냥 서점 가서 사시라. 타임즈나 뭐 원서 한 권 사시면 뭐 1년은 충분히 보니까 사실 킨들로 영어 공부 잘 안 하게 되는 거 우리 이미 알잖아요. 네. 그래도 뭐 한글 책 설명해 드리면 폰트는 이렇습니다. 이 명조체고요. 다른 폰트를 사용할 경우에 고딕체가 있는데 글씨의 이 선명도나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 퍼블리셔 폰트라고도 있는데 얘도 조금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명조체가 가장 또렷하게 보여서 저는 명조체로 읽고 있고요. 나중에 할머니가 되면 이렇게 큰 글씨로 읽지 않을까. 네. 보통 세팅은 한 요 정도 크기로 네, 보고 줄 간격은 조금 떨어뜨려서 봅니다. 네. 이 정도가 제가 보통 보는 폰트 세팅이고요. 뭐 영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뷰를 바로 이렇게 써서 굿리즈에 공유할 수 있고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책 리스트는 이렇게 제목만 보게 할 수도 있고 커버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영문책도 많이 읽고 한글 책을 변환해서 넣는 것에 문제가 없고 한국 온라인 서점에서 제공하는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 일종의 책 스트리밍 서비스, 대여 서비스
뭐 쿠폰 할인, 포인트 할인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킨들을 사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많이 전자책이 진화는 해왔지만 뭐 이전 모델과 이후의 모델이 큰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처음 전자책을 사실 때는 저렴한 모델로 시작하셔도 상관이 없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2013년의 모델을 쓰고 있지만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